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폭주에 응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게 호응한 것은 아니죠. 민주당이 여기서 박수나 치고 있으면 정말 그때는 큰일 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강원, 경남, 충남에서의 선전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그렇게 외쳤던 지역구도를 넘어서자는 주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목숨을 던진 후에야 그 자식들에 의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명박 시대 여론조사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죠.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는 정당이 아니라 진보의 단일화와 연대가 가능하다는 경험 그 자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2년 후가 기대됩니다.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가 전하는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시사 퀴즈쇼. 네, 이제는 곧 공중파로 복귀가 가능하지 않겠나. 선거 결과 예측해보는 그러나 지금까지는 거의 백수화되어 있는 김용민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깊은 네.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예, 본인은 레임덕을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피할 레임덕이 아니겠죠. 무소불위 막가파 권력에게 레임덕은 약입니다. 이제 이명박 정권을 마음껏 비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이제는 뭐랄까 좀 만만하게. 네. 그동안은 사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네. 입 다물고 네. 찌그러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책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MB 똥꾸 하이킥, MB 똥꾸 하이킥 제가 목숨 걸고 낸 책입니다. 예. 사실 그렇죠. 네. 우리 이 MB 똥꾸 하이킥을 좀 바꾸면은 이명박 대통령 학문 가격 이렇게 또 풀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과략근 타격. 그렇죠. 그런 내용의 이제 책인데 네. 지금 예스24 국내 최고의 인터넷 서점 2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등 올랐군요. 그렇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네. 사실 책 내용 솔직히 얘기해서 공동 저작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모든 국민이 읽고 감동을 받고 그건 뭐 계속 책에 서가에 꽂아둬야 되겠다. 화장실에 두고. 예, 네. 뭐 그럴 정도의 책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보십시오. 별 내용 아닌데도 MB를 까니까 이게 20위까지 올라간 거야.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마음 놓고 이 권력을 조롱하고 야유하고 그럽시다. 네. 희화화하고. 예. 네. 그래야 더 레임덕이 오는 것이고 레임덕이 와야 국민이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선물 소개하기 전에 또 남자가 둘이기 때문에 네. 일단 예. 아주 짧게 두 분의 짧게. 소개를. 예. 두 분이 관계가 네, 중마고입니다. 중마고. 네. 여자친구 없어요? 이 친구는 결혼을 했고요. 결혼했어? 네, 저는 결혼했어도 가능할 수 있지. 예. 네, 무슨 말씀? 그렇지 않나? 방송에 공개 못하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어쨌든 본인 소개를 짧게 뭐 하시는? 예, 저는 인디밴드 우즈나비라는 인디밴드. 우진아비 처음 들어봤어요. 예, 처음 들으셨어요. 지금 이제 인터넷 좀 그러니까 시원하. 그게 음악 하는 거죠. 네. 이거. 자, 그럼 친구분께서는 아주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두 분이 그러면 어느 동네에서 중마고로 크신 겁니까? 강원도 철원. 어허. 이번에 그럼 도지사가 바뀐 예, 바로 그 지역. 그 지역에 가서 투표를 하셨나요? 아니면 이제 주소는 이제 제가 받을 때 저도 뭐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 점지해줬습니다. 근데 어떤 동네는 진보 후보들이 전혀 안 나온 곳이 있었어요. 네. 이런 데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죠. 답답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약 주죠. 중에 예. 무상급식이 있느냐 예. 이것만 찾아봐라. 근데 사실 무상급식 예산 삭감한 그런 사람들도 이번에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진보 진영에서는 무상급식을 주로 내걸고 보수 진영에서는 선생님, 부적격 선생님 퇴출 이걸 대표 유행으로 보통도 걸었어요. 저희 경기도의 어떤 후보는 벽보가 어떤 줄 아십니까? 교실에서 이 뭐라고 하죠? 빗자루를 들고 있는 교육감. 예, 교사들을 빗자루로 쓸어 내버리겠다. 예. 그분 떨어졌어요. 쓸려 나갔죠. 자기가. 예. 아웃됐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빗자루를 이렇게 딱 가세기 해놓고 날아간 것 같아요. 예. 요번에. 빗자루 발사. 예, 그렇죠. 요번에 제가 하도 후보들이 많으니까, 이름을 좀 특이하게 지으면 대박 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름이 특이한 분들을 좀 살펴봤더니, 몇 군데 굉장히 웃긴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장 후보로 나온 민주당 이판국 후보라고 있었습니다. 이판국. 이분은 유세 내내 이판국의 여당을 찍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밀고 갔는데 2등을 했습니다. 예. 이판국에 별로 이렇게 호소력이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영등포구 의원 된 분 중에는 고기판 후보. 예. 이분은 당선됐어요. 그 육식주의자들에게 몰표를 받지 않는다. 실명입니다. 2명 더 얘기하겠습니다. 한 명이 누구냐면은 지난번에 마포 홍대 앞을 지나가는데 말이죠. 한나라당 이다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나라당이 이다나를 표방한 후보인가 봤더니 이름이 이다나. 떨어졌습니다. 이다나. 예. 학생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또 한 명. 춘천시 의원이 된 분 중에 김혜혜. 이름이 김혜혜예요. 아입니까? 허이. 예. 해해. 네, 김혜혜.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여성분인데. 예. 어조사 어짜 쓴 김어준 씨 한번 좀 나가보면 어떨까? 어조사 어짜. 제 이름 어짜가 어조사 어짜인데 예. 영어로 치면 이런 거죠. 혹은 from. 이름에 누가 이런 걸 씁니까? 저희 아버지 주장으로는, 저희 부친 주장으로는 오편에 있다. 그러나 제가 평생 동안 수많은 오편을 살펴보았으나 그 오편의 주장은 이것이 부사로 쓰일 때는 항상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희 아버님 주장하셨으나 아마 잘못하신 게 아니라 서당에서 잘못 배운 게 아닌가. 우리 여기 한겨레 와서 들은 건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번에 아주 북풍으로 큰 타격을 입으신 마포구 의원 후보로 나온 분이 있습니다. 김정일 후보라고. 이번에 낙선했습니다. 예. 자, 선물 빨리 소개하고요. 자, 이번 선물 지금 예스24 20위를 기록하고 있는 MB 똥꾸 아이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배할까요? 분배하세요. 분배하죠. 빨리. 귀찮으니까. 그 결혼 파업 30대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누가 가질래요? 한 건밖에 없어요. 그냥 저 가까운 데다 그냥. 자, 그리고 김태권의 한나라 이야기. 이 책 나눠 가지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의 기록. 내 마음속의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유시민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쓴 책이죠. 운명이다. 자서전. 이 책 우리 도서출판근이죠. 돌베개에서도 또 10권 협찬을 해주셨어요. 베스트셀러죠. 그렇습니다. 지금 1등입니다. 1등이 운명이다. 20위가 MB 똥꾸아이 기획.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자, 그리고 머니플랜 1년 이용권 오늘도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둘 다 가져가세요. 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라피자 다 싱싱해 보입니다. 싱싱하고요. 꼭 한번 가보십시오. 꼭 한번.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 오세훈을 밀어준 강남에 있습니다만은 오세훈과 무관한 피자집입니다. 라피자. 아주 좋아요. 정말로. 애드립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방송 중에 잡담은 좀 삼가주세요. 이분들이 놀러 온 게 확인되잖아. 중마고우들이 놀러 온 거야. 자, 그리고 우리 이승환 팬 한 분이 선물과 편지를 주고 가셨죠. 이게 CD를 또 남겨놓고 가셨는데 방송 보시고 정정 사항을 또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 잘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거 제가 쓴 편지가 아닙니다. 저희 모임의 대표님이 쓰신 겁니다. 저 욕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팬의 한 사람이 아닌
가수 이승환 팬계의 지하세계 점조직이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쁘실 텐데 늘 힘내시고 다음 주쯤 획기적인 협찬품을 들고 방문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 지난 주간에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엄기영 전 MBC 사장을 만났습니다. 엄기영 전 사장의 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 세상에 내가 좌빨이래요. 예. 맞죠? 아니, 엄기영 전 사장이 어떻게 좌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 하여튼 자기 편만 아니면 다 좌빨인 이런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리시티. 예. 리시티도 당연히 게다가 또 좌파차죠, 저게. 자, 예. 게다가 이제 미국 유기농 인증, 공정무역 인증, 공정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좌파 실리폰 저기 앉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명품 유기농 수제 차 리시티 오늘도 저희와 함께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죠? 둘이 그냥 알아서 예. 나누시라고.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 퀴즈 빨리빨리 하죠. 자, 1번 문제 함께 하시죠. 1번 문제입니다. 0.7% 차이.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석패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에서 가장 오차가 컸던 언론사는 다음 어디일까요? 1번 문화일보, 2번 한겨레, 3번 조선일보, 4번 중앙일보, 5번 동아일보. 하나, 둘, 셋. 3번, 3번 2번 한결. 한결에 한겨레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퀴즈로 내겠습니까? 한겨레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4번 예, 동아일보. 동아일보. 다 틀렸구나. 예, 남은 게 하나. 예. 문화일보였습니다. 예. 이 문화일보 사장님이 말이죠. 네. 이병규 사장님입니다. 예. 이분이 현대 출신. 그렇죠. 2004년에 예. 사장님이 되셨는데 현대 백화점 사장 출신. 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이 문화일보가 급격하게 보수화됐죠. 네. 그래서 조중동이 아니라 조동문이다. 이런 문구와 네. 조어가 새로 나왔었죠. 네, 그렇죠. 당시 제가 대학원 석사 과정 할 때인데 그때 교수 중에 외래 강사 중에 문화일보 부장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다 항의를 했어요. 아니 너무나 편파적이다. 이 뭐 보수 성향을 띌 수는 있는데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그 양반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게 되잖아. 예. 이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기업, 대기업, 네. 현대 예. 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걸 땡겨오는 게 좀 좋단 말이죠. 쉽고. 예. 자, 그런 게 그리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문화일보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현대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점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예. 근데 이분이 사장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이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시사, 예. 만화를 예. 삭제해버리고 이재용 빼버리고. 화백이었나요?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색깔 확 드러냈죠. 성향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내용의 선정적, 그렇죠. 압도적인. 예, 강한 남자 아시죠? 조철봉. 예, 네. 그렇죠. 조철봉. 네. 잠깐 네. 그 오차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7% 오차였죠? 네. 석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화일보 조사 결과를 보니까 23.2%였고, 예. 그것도. 그 다음이 이제 동아일보 20.8%고, 그 다음이 한겨레입니다. 18%. 그리고 조선일보 17.7%, 중앙일보 16.2%. 예.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5% 이상 다 나온 것이고 거기서 네. 문화일보는 더 나가버린 건데 네. 근데 이번 여론조사가 정말로 치명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조중동하고 네. 그리고 방송 3사에서 내내 네. 사람들 기억 속에는 한명숙은 안 되는구나 찍어도 사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죠 다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전이다. 그렇죠. 여론조사로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전이다. 그 작전의 프레임에 다 갇혔어요. 사실 그 진보신당의 노회찬 네. 대표도 이런 얘기 했었단 말입니다. 네. 합쳐서 이길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그런데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도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는 명분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앞으로는 이명박 시대 내에 예. 어떤 여론조사도 특히 방송 3사나 네. 조중동이나 예. 또는 정부에서 내는 여론조사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출구조사 결과는
0.2% 차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출구조사는 이제 곧장 나오니까 결과가. 0.2% 차로 나왔는데 네. 근데 이 언론들 보면은 20% 차였단 말이죠. 이게 몇 배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100배예요, 100배. 100배. 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라고 하는데 실은 0.5%일 거다. 예.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예. 예. 제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숨은 표 한 20%나 네. 있어야 되고 그러면 뭐 40몇 프로 훅 가서 20몇 프로. 예. 거기다가 이제 여론조사 설계할 때 자기들이 주로 쓰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요. 네. 거기서 좀 유리하게 설계해준단 말이죠. 네. 그러면 한 5에서 10% 왔다 갔다 해요. 바깥 갖고 10%. 그 다음에 이게 응답률이 한 10% 같이 한대요. 6%짜리 갖고도 네. 뭐 보도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까고 한 자리 숫자다. 요것은 합리적인 추정이다. 그 미국 이런 데서는 말이죠. 그 여론조사가 20% 미만인가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내부 자료용으로만 그렇죠. 쓸 대표성이 뿐이지 없죠. 공표를 안 합니다. 우리는 6%도 공표를 해요. 다 의도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신뢰의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뢰할 만한 돈을 가진 집단이 예. 사실 여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그리고 보니까 거기 입맛에 맞추게 되는 거예요. 고객이 또 몇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언론사, 정당 말고는 없어요. 이거 몇 천만 원씩 해가지고 아니, 내내 뭐 할 수 무슨 있는 저기 데가. 개인이 말이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일까? 이렇게 해서 개인이 의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장과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가 만들어낸 작전과 프레임에 예. 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예. 확실한 건 이겁니다.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는지 왜곡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여론조사 기관, 이 민간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조져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공영방송사장 내쫓고 자기 사람 앉히는 것보다 훨씬 쉽다. 훨씬 쉽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 여론조사로 큰 덕을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최시중 한국갤럽 예. 회장인가 사장인가 그렇죠. 회장일 거예요. 예, 회장. 그러니까 이분이 최시중 위원장 이번이 방통위원장이 사실은 그 여론조사로 여론을 낼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해 노하우가 쌓인 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죠. 네. 어쨌든 앞으로는 분명한 것은 네. 여론조사를 믿지 마라. 네. 믿지 특히 MB 지지율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쓰레기. 쓰레기. 단어 하나로 그냥 사실 끝장내시는구만. 우리가 이 여론조사 이명박 대통령 여론조사 뭐 지지율 50% 막 나오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우리 주변에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이게? 사람을 지금? 찾아보기 어렵다. 아니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숨어 있는 거란 말인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는 원래 안 믿었고요. 주변에서 이렇게 뭐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이명박 대통령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 50%가 나오냐고. 어디서?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이게 뻥튀가 되는지 이번 선거를 통해 한번 확인한 거죠. 네. 분명하게. 여론조사 앞으로 믿지 마세요. 전혀 믿지 마시고. 이명박 정권 하에서 나오는 예. 각종 대표적인 여론조사들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믿어야 한다. 예.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했던 발언 가운데에서 가장 최신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버스 요금이요? 70원 아닙니까? 2번 민노당 후보가 김일성에게 가서 충성 서약했습니다. 3번 이계진 후보는 산소 같고 이광재 후보는 연탄가스 같습니다. 4번 김해 시민들 김두관 후보 찍어서 앞으로 동정 받으며 살겠습니까? 5번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막으려면 한나라당을 압승시켜야 합니다. 하나, 둘, 셋. 2번, 5번, 2번, 2번, 4번, 4번, 김혜신, 이분도 참 확률 낮네. 3번, 3번. 정답은 이제 이계진 후보는 산소 같고 이광재 후보는 연탄가스 같다. 이 말을 2010년 5월 31일에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요 또 서울에서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산소 같고 한명숙 후보는 연탄가스 같다. 아니 뭐 지들은 다 이렇게 산소 같다는 얘기입니까? 산소에 묻어버릴 인간들.
그리고 말이죠. 이게 좀 무식한 게 좀 드러나는 게 예. 산소라고 했으면 일산화탄소라고 해줘야 돼요. 예. 그걸 듣자마자 아, 이거 무식한 걸? 정확한 대구를 이루란 말이죠. 사실 이번 선거에서 예상대로 한나라당이 압승했다면은 정몽준 대표는 박근혜 전 대표 선거의 여왕 없이도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한나라당 내에서 엄청나게 몸값이 올라갈 뻔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패배를 부른 장본인이 돼버렸습니다. 이분 지원 유세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말이죠. 예. 안 오는 이만 못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흥을 완전 깨는구나.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예. 완전 가라앉히는구나. 예?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김해 가가지고 예. 김두관 예. 후보 주저앉히려고 동정받는다. 네. 그렇게 찍었다가는 그런데 이 말을 또 네. 충청남도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동정받으면 살겠습니까? 본인은 충청도면 여러분. 본인은 동정조차 못 받은 채 쫓겨났어요. 스스로 그만뒀어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정몽준 전 대표도 네. 이 선거와 함께 몰락했지만 박근혜 전 대표의 최근 지지율 동향을 제가 몇 개월간 쭉 추적해서 봤어요. 예. 최근 20%대로 떨어졌어요. 어허. 최저로. 어이고.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전 후보가 그 뒤를 잇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 차이 안 납니다, 이제. 어. 격차가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함께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영향이 축소된 대표적인 정치인이 지금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표. 본인의 그 지역구인 네. 대구 달성군 거기서도 지지했던 후보가 졌죠. 군수 후보 한나라당 후보가 낙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현지 지역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 양반이.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그 자기 안방에서 자기 사람이 떨어진다.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두렵다 보니까 내려가서 지원 유세를 그냥 연락이 했습니다. 아주 땀 흘려가면서 말이죠.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의 여왕이었던 시절은 가고 있다. 네. 북풍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바로 선거 당일 조선일보의 분석이었습니다만은 그랬나요? 예. 아니었습니다. 예,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걸 삼킨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괜히 하지 말아야 될 네. 일을 북풍을 자꾸 이야기하는 바람에 오세훈 대 한명숙이 이명박 대 한명숙이 돼버리고 김문수 대 유시민이 이명박 대 유시민이 돼버렸어요. 이번 선거 확실하게 예. 이명박 대 전 국민이 예. 됐고 예. 국민들이 이제 그 지자체장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이 아니라 네. 이명박 대통령한테 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못했던 이야기를 네. 표로 말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번에 자뻑을 했어요. 그동안 그 여론조사 결과 뭐 지지율 50% 이거에 아주 환장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날 좋아한다 이렇게 막 환상을 갖고 멋대로 하다가 이렇게 좌초가 된 겁니다. 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통쾌합니다. 예. 이게 이제 부메랑이 된 거죠. 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이하게 그 생각을 했냐면요. 선거 앞두고 아주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막말 경쟁이 벌어졌어요. 이윤성 전 국회 부의장. 예. 인천에 지역구가 있는 한나라당 의원인데 천안함 사건. 예. 인천 앞바다에서 생겨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전교조 그렇게 괴롭히더니 예. 다 진보 진영의 교육감들이 수도권을 휩쓸어버려. 전교조 욕하면 다 될 줄 알았지. 다 될 줄 알았거든요. 네. 안 되거든 이제. 안 돼.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 홍준표 전 원내대표. 여기가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대놓고 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형님도 좀 말을 너무 헛했어요. 선거 전날에 이번에 우리가 이기게 되면은 이거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정권 지지의 민심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4대강 세종시 수정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스스로 정권 심판론을 불러온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반성을 해가지고 밀어붙이지 말아야 되겠다.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추워도 0.0001%도 안 된다. 하지 않을. 하지만 밑바닥 수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건 뭐 바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제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에 4대강 구역 아니겠습니까? 안희정. 안희정 이제 곧 도지사. 예를 들어서 과적 차량들. 법에 의한 철저 단속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 새로 하고 그 4대강을 막을 수 있는 합법적 권한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지사들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준설도 있죠. 네.
이거 판에서 어디가 갖다 쌓아놔야 되잖아요. 네. 안 돼! 이래버리면은. 이게 그 억지로 예. 방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법대로만. 법대로만 하면 지금은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네. 법대로만 하면 4대강 마음대로 안 된다. 한강 지나가는 충청북도, 그리고 이제 낙동강 지나가는 경상남도, 네. 금강 지나가는 충청남도, 그리고 영산강 지나가는 전라도. 네. 예, 어려울 겁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예, 법대로, 원칙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세운 이런 국정운영 철학 아니겠습니까? 네. 요거대로 그대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법대로 한다는데 뭐. 예, 어쩔 거야. 예. 이게 말이죠. 4대강은 레임덕으로 바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4대강에 걸린 이권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의 파워는 결국은 자리와 이권을 나눠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권을 나눠주는 4대강의 뜻대로 안 된다. 이게 힘이 분산되고 내임되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대강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어서 종교입니다. 신앙이에요. 이게 어그러진다 그러면은 이 양반 밥도 잘 못 먹을 겁니다. 정말 즐거워요. 예. 그런 생각만 해도 대단히 즐겁다. 예. 네. 자, 근데 천안함 사건 얘기를 좀 간단하게 더 해보면 말이죠. 네. 이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선거 전만 해도 그냥 당장이라도 북침이라도 할 것처럼 기세 등등하더니 조용히 들어갈 겁니다. 이제. 굉장히 아니 오늘 이제 지난주 목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니까 한국 정부가 천안함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안보리 회부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회부도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다 선거용이었다는 걸 그렇지. 자인하는 거죠. 북풍은 만약에 선거를 안보리 앞둔- 해부했다가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국제조사단을 결성하자. 예. 이런 단 말이죠. 게다가 또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중국이 역제안을 했죠. 북한, 중국 그리고 미국, 한국 4자 간의 진상조사 다시 하자. 미국은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죠. 숨긴 게 많은데. 아니 근데 이번 선거가 저는 그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대단히 아쉽게 네. 패배하였지만 또 네.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뭐랄까요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부상했다. 사람들이 지금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 예. 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나와서 한 표를 찍었으면 되는 건데 이런 희망을 줬다는 의미에서 네. 아쉬운 마음이야 당장 어쩔 수 없긴 한데 네. 동시에 희망도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번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와 그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 다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배진교 민주노동당 인천남동구청장,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2번 김문호 무소속 달성군수,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3번 박경열 진보신당 포항시 의원,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 4번 이동진 민주당 도봉구청장,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5번 김성환 민주당 노원구청장, 정봉주 민주당 의원. 하나 둘 셋. 3번. 3번, 1번. 5번. 어우. 정답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모르겠어요. 정봉주 전 의원이죠. 네. 그렇죠.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예. 저희가 그 점을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본인 정봉주 전 의원 본인 주장으로는 네. 전 의원이 아니라 17대 네. 의원이죠. 전 의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양반은 17대 의원이라고 해줘야 참고로 됩니다. 지금 18대입니다. 예. 그게 그거예요. 전 의원이나. 예. 그걸 꼭 17대로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혹여 사람들이 지금 17대인지 18대인지 헷갈릴까봐 그 틈새를 노리고 17대 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명함에도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 17대 예, 17대 의원이라고. 그럼 누군지 다 의원으로 알 거예요, 아마. 정봉주 의원 참 안타깝게도 지난 18대 총선, 2008년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낙선했습니다. 네. 낙선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뉴타운 때문이었죠. 강북, 도봉, 이쪽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네.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근태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저도 떨어졌습니다. 예. 그 양반까지 떨어졌어요. 예. 뉴타운에 노회찬도 날라왔어요. 예. 그래서 노회찬 말입니다. 대표도. 물론 이제 회찬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사실은 네, 물론 그렇긴 하죠.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네, 물론 그렇긴 한데 예.
근데 뉴트한도 치명적이었고. 예. 근데 그렇게 해놓고 안 하죠, 지금. 안 했죠. 그래서 지금 저 강북이 다 돌아섰어요. 완전히 다. 그야말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공약은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 인간들은 입만 열면 구라예요. 예, 약속적인 게 없어요. 난 그 말이죠. 등록금 반값 공약. 지들이 해놓고 나중에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고. 그게 한두 개입니까? 아니 나는 그래 딴 거 모르겠지만 대학생들이란 약자들한테 이렇게 약을 원래 팔았었다는 얘기죠. 선거에 이기려면 뭐든지 한다는 말이 있긴 하나 예. 그거 정도가 있는 거죠. 예. 아니 여기는 정도가 없어. 180도 뒤집어 버리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약속을 지키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우는 하겠다. 자, 제가 이 문제를 낸 이유가 뭐냐면 말이죠. 요번 결과를 통해서 19대 총선을 또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인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이 전교조 그 사냥에 나선 분이죠. 이분 지역구는 이번에 전교조가 당원으로 가입하고 뭐 당비를 냈다는 그 민주노동당 후보가 구청장이 됐습니다. 네. 두 군데 됐죠. 인천 동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남동구하고. 박근혜 전 대표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박풍은 없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기초단체장은 아닙니다만은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 그 포항 흥해 여기가 어디냐?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죠. 고향입니다. 네. 물론 고향은 진짜 고향은 일본이지만. 오사카긴 합니다만은 네. 문서상 고향. 예. 예, 그냥 뭐 우리는 그냥 거기로 쳐줍니다. 그냥 네. 우리끼리는. 예, 근데 거기서 진보신당 포항시 의원이 나왔습니다. 네. 예, 대단하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뉴라이트의 뭐 상징이나 다름없는 이 양반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도봉구청장이 또 정봉주 18대 의원 지역구에서도 역시 민주당 후보가 구청장이 됐습니다. 이걸 봐서는 19대 총선 2012년 4월에 예정된 총선에서 니들은 국물도 없는 것 같아. 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제 진보 진영에서 예. 기초의원들은 나왔어요. 그동안 나왔는데 사실 기초의원 한두 명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구의회에서도 아니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99명이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번에 민주노동당에서 구청장을 낸 거. 이건 큽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울산에서는 네. 한번 두 번 실험이 있었는데 네. 인천에서 그러니까요. 이거 대단한 이게 이제 야권 단일화. 왜냐하면 이 진보 진영에 항상 따라붙는 꼬리표가 너희는 뭐 행정 경험도 없고 뭐 해본 거 있냐. 맨날 길거리에서 운동만 했지. 근데 구청장에 대해서 살림을 한단 말이죠. 네.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구민들하고 직접 교류하고 네. 이거 대단한 행정 경험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2명의 네. 구청장이 나왔던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번 그 지방선거 때 야권 단일화를 하면서 광역단체장은 한 군데 냈죠. 네. 한 군데 내서 뭐 잘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초단체장에서 상당한 실리를 챙겼어요. 예. 그렇죠. 최대 정당 중에는 최대 승자고 예. 정당 중에 가장 사실은 선거 직후에 네. 폭격을 받은 것은 진보신당이죠. 네. 사람들이 좀 아쉽다 보니까. 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불임정당. 예. 권력을 창출할 수 없는 당을 이제 불임정당이라고 그러는데, 불임정당이 아니라 요즘은 피임정당이 문제가 되고 있다. 피임정당. 아예 피한다? 예, 피임정당.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4번 문제. 4번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당선은 강남 3구의 몰표 덕이었다고 하죠? 문제 드립니다. 강남 3구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의 비율은 몇 %일까요? 1번 10%, 2번 20%, 3번 30%, 4번 40%, 5번 50%. 하나, 둘, 셋. 3번, 3번. 어차피 찍는 거니까. 4번. 4번. 혹시 내 지금 문제를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예. 너무 잘 맞추시는 것 같아.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67명의 의원들이 말이죠. 총 973억의 부동산을 강남에 묻어뒀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해서 보면서, 야, 역시 부자들은 자기 이익을 지키는 데는 이제 물불을 가지 않는구나. 이런 형태를 계급 투표라고도 하던데. 그렇죠. 근데 저는 동시에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 부자도 아닌 사람들이 음. 왜 자기 이익을 지킬 생각을 해야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표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왜 엉뚱한 곳에 투표하냐 이거지. 그거 불만이요, 굉장히.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또는 진보신당에서 이러지 않습니까? 모든 노동자의 정규직화. 민중의 요구는 다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정규직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욕망에 투표를 한 경우입니다. 예. 이런 그 욕망을 우리가 좀 근원적으로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 40%. 왜 한나라당이 강남 3구에서 이렇게 몰표를 받게 되느냐. 이들에게 서비스를 잘하니까. 그렇죠. 그들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니까. 왜냐면 본인들도 당사자니까. 예. 이 강남의 무력이 예. 결국은 네. 이 선거를 뒤집은 거고 마지막에 뒤집은 거고 그 네. 무력이 서울시 전체를 예. 과잉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되는데. 예. 아니 강남이 그렇게 투표하는 건 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나머지 지역에서 자기 이익에 맞게 투표를 해서 예. 그걸 다시 뒤집어야죠. 예. 이거 이번에 다음 대선 때는 그렇게 합시다. 예. 네. 중랑구, 영등포 여기가 지금 아직 개발 전이거든요. 이번에 한나라당 후보들이 상당히 많은 덕을 봤습니다. 네. 어쨌든 서울시 뭐 시장이 됐습니다만은 오세훈 시장 또 경기도 김문수 지사 옛날 같지 않을 겁니다. 네. 뭐 이제 이틀 3일 뒤에 나올 이제 정봉주 17대 의원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서울시 의회의 4분의 3을 민주당이 먹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번에 4년 동안 1,008억짜리 홍보비 못 쓸 겁니다. 네. 그리고 광장 막아놨잖아요. 예. 조례를 바꿀 겁니다. 이제 무상급식 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바꿀 겁니다. 또 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시장이 좀 까분다 그러면은 때때마다 불러가지고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부를 수가 있어요.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칠 수가 있어요. 예, 옛날에는 극소수였을 때 지난 그 2006년에 됐던 당시의 지방선거에서요. 네. 서울시의회는 한나라당 102석, 열린우리당 2석, 민주당 1석, 민주노동당 1석이었습니다. 네. 뭐 다 합쳐도 4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예. 불려갈 일이 없었어요. 예. 그러나 예. 이제 서울시장이 족족 불려오게 되어 예, 있다. 아주 괴로울 겁니다. 안 오면 안 돼요. 예. 통쾌합니다. 예. 경기도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멋대로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 나라의 수도에도 또 수도권에도 민주주의가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촛불 집회도 얼마 안 있으면 조례 고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아니 뭐 서울시장 안 됐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저는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야권에서 됐다. 이럴 경우에는 조중동이 또 정부가 공권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수시로 그냥 시비를 걸고. 조그만 일 갖고도 침소봉대해가지고 물론 지금도 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 다 일일이 딴지를 걸어서 못하게 한다. 이런 기사 앞으로 쫙 나올 거예요. 그렇죠.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럴 거면은 그렇게 해서 2년 뒤에 또 대선 총선 때 이게 또 발목 잡히는 일이 근원적으로 없어졌다는 점에서 일단은 뭐 이런 거에도 상황 놀리긴 합니다만은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예. 민주당의 방해로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네. 의원들 방해로, 예. 시의원들 방해로. 그럼 우리 기사가, 이렇게 반박하면 되지.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신들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그런 기사가 앞으로 조중동에 약 2년 반 동안 쏟아질 겁니다. 네. 그거는 보시면 가볍게 비웃어 주십시오. 똥줄이 타는구나. 예. 마지막 퀴즈 하죠. 네. 예. 5번 문제입니다. 미국 상원이 최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에 대해 연령대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나올 각 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 가운데 틀린 것이 있으면 골라주세요. 1번 한국 30개월 미만이면 광우병 위험 물질도 수입. 2번 대만 광우병 위험 물질이면 무조건 수입 금지. 3번 중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 4번 호주 마찬가지로 미국산은 전면 금지. 5번 일본 광우병 위험 물질은 물론 똥과 오줌도 수입. 하나 둘 셋. 5번. 5번.
정답이었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친미라 하더라도 똥오줌까지 돈 내고 사올 일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미국 쇠고기 시장에 대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광우병 위험 물질이라고 하죠. SRM이라고 하죠. 뭐 뼈라든지 뭐 머리 뭐 이런 부위까지 다 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30개월령 미만이긴 한데 그게 광우병 위험 물질은 뭐 그게 원령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다른 나라 특히 호주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산 쇠고기를 아예 수입하지 않습니다. 네. 대만도 그 뼈가 문제잖아요. 예. 분쇄육. 예. 그다음에 내장 예. 수입 안 해요. 예. 일본도 20개월 미만만 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게 촛불 한창일 때 예. 대만과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하여 만약에 우리보다 엄격한 기준이면 우리도 거기 맞추겠다고 했다고. 예. 거짓말 뻥간 거죠 또. 예. 또 뻥을 쳤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대만 음. 오히려 더 강화됐고 네. 일본도 꼼짝도 안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대만 일본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거 끝난 날 바로 미국 상원이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에 대해서 연령대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사들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런 보도가 왜 나왔을까? 댓글을 보니까 말이죠. 며칠 전에 그 CBS 노컷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서 우리 편에 서준 미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선물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시장 미국 원하는 대로 FTA 원안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쇠고기 시장 다 열어줄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우리 편에 서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개연성이 있죠. 만약에 이때가 사실이다. 과거로 보자면. 네. 만약에 진짜 뭐 다른 나라 일본, 대만, 중국, 호주는 꿈쩍도 안 하는데 우리만 다 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건 그럼 뭐 100%죠. 100%. 제2의 촛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야. 만약에 미국이 예. 정말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예. 천안함에 대해서 이쪽 사이드 서죠. 왜냐하면 천안함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카드가. 예. 그래서 미국 쪽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만약에 무리한 요청이라 미국 쪽에서 그렇다면 외교라는 게 주고받는 거란 말이죠. 예. 우리도 뭐 하나 들어줘야지 했다면 이제 그거 들어줬으니까 네. 게임값 받으러 오는 거죠. 네, 게임값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상값. 예. 만약에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거나 드러난다면 네. 매국노 아닙니까 이거는? 매국노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명실상부한 매국노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 건강을 판 거예요. 예. 이제 선거도 바로 끝났으니까 선거 소감도 한 말씩 해주십시오. 예. 사실 굉장히 아쉬웠어요. 저는 둘 다 이제 이길 줄 알았었는데 막판에 이제 좀 뒤집어지면서 아쉬운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저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아쉬움이 오히려 희망이라니까. 이게 기억에 남아있다가 이번에는 해내야지. 그런 동력으로 발전할 거라고. 저도 희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자, 저희가 시청자 퀴즈, 지난주 문제 당첨자 발표를 못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신청자가 없는 건지 당첨자가 이제 없는 건지, 예, 여하간 없는데, 지난주, 그 퀴즈 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회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번 주 문제 함께 보시죠. 시청자 퀴즈입니다. 4대강 플래카드 내걸지 말라. 부재자 집단 투표 안 된다. 오세훈 후보가 안 된다고 하니 당신은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행태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중앙선관위의 이름을 바꾼다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이미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 있어요? 어떤 겁니까? 중앙관선이라고. 중앙관선. 네, 중앙에서 예. 관건선거위원회라고. 네. 이번에 사실 그런 의혹이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광노현 후보 같은 경우에 예. 홍보물이 안 들어가고 예. 아니 뭐 한 구만 안 들어갔으면 이해가 가요. 네. 이게 한두 구가 아니라 도처에서. 네, 도초에서 그것도 여러 사람 빠졌으면 이해가 네. 광노현 후보 거만 빠졌어요. 예. 이게 어떻게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근데 경기도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 어떤 지역 그 구의 홍보물에는 10개인가 12개 홍보물이 전부 다 김문수야. 이게 어떻게 실수야? 10개 중에 2개가 뭐 이렇게 하면 실수를 하겠는데 전부 다 김문수야. 예.
이게 선거운동이 됐어요. 황노현 후보한테. 네, 거꾸로. 막 보도가 막 됐잖아요. 이명박 정부의 그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황노현 후보가 반발하고 있다. 이게 보도가 되면서 이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결국 당선을 시켰습니다. 우리 스스로 엿을 매긴 거죠. 이런 그렇습니다. 짓을 한 사람들은. 네. 그 바로 아주 외통수를 이제 자초했던 거죠. 네, 이번 주 퀴즈 정답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때 당첨자는 저희가 반드시 그 좋은 답변, 재밌는 답변으로 이제 고를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출연 신청하거나 시청자 퀴즈 답변 보내실 때는 연락처와 성함을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이제 보내드리는데 이게 잘 도착했는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 퀴즈 답변 채택되시거나 여러 사유로 상품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선물이 잘 들어갔다 이런 코멘트 하나 정도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cctv@hani.co.kr 이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